하늘에선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엄청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포근했던 하늘은 밤이 되자마자 심술궂은 어린아이 마냥 낯빛을 바꾸었다. 하늘에선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 많은 양의 물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기가 찢어질 듯 천둥 번개의 빗줄기가 사방을 찢어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우에 한 남자가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무언가에 굉장히 놀란 듯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달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4번 가까이 넘어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때마다 자신의 양 무릎을 주먹으로 세게 쳐대고 있었다. 마침내 건물에 도착한 남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더니 이내 열쇠를 찾아 문고리에 꽂아 넣었다. 남자가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문을 열기까지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번 정도 열쇠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그의 양손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힘겹게 안으로 들어간 그는 거칠게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짓을? 정말일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굉장히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흠뻑 젖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다 이내 자신의 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것을 자각하고는 소파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듯 했지만,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다시금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본 사람은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분명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러다 이내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다리를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설마 벌써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건 아니겠지? 경찰이 오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 잡아떼야 되나? 남자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초조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중풍에 걸린 노인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남자의 동공은 심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또 아랫입술은 고장난 기계마냥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비를 맞아서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어 보였다. 남자의 다리가 일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남자의 동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손톱을 뽑아버리기라도 할 듯 강하게 물고 있었다. 경찰일까?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문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세요? 네, 근처 파출소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문고리를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씨, 누구지? 본 사람이 있었나?
벌써 누가 신고라도 했나? 도대체 날 언제 본 거야? 씨. 그는 순간 망설였다. 저기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빨리 열어보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네? 아, 네. 문고리를 돌리는 와중에도 남자의 동공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그냥 털어놓을까? 모르는 척해? 아, 진짜. 마치 무언가가 급해서 미처 빨리 열어드리지 못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에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덜 깨서요. 얼른 들어오시죠. 남자는 누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을 소파로 안내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젖은 몸과 소파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는 눈썹을 실룩해 보였다. 하지만 경찰에게 등을 돌린 채 소파로 향하는 남자가 경찰의 표정을 보았을 리 만무했다. 참,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죠? 혹시 살인사건이라도 났나요? 마치 남자는 농담을 건넨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살인사건을 언급했지만 살인사건을 이야기할 때 흔들리던 남자의 동공을 경찰은 놓치지 않은 듯 했다. 아씨, 왜 이런 말을 꺼낸 거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미친 자식아. 네, 방금 전에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요. 피해자는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현장 목격자의 말로는 그 근처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던데. 경찰은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동자와 젖어있는 옷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남자는 적잖이 당황하는 듯 보였다. 사람이 있었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떡하지?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아, 그거 참 유감이네요. 혹시 피해자랑 아시는 사이라도 되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경찰은 여전히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글쎄요. 그 여자분을 주위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말도 섞어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해요. 경찰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입에 침이 마름을 느꼈다. 그는 이 침묵이 적잖이 불편했기 때문에 또다시 말을 이어갔다. 수사에 협조될 만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몸에 물을 많이 뒤집어 썼겠네? 비가 오고 있으니. 이내 남자는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옴을 느꼈다. 이 미친 자식아, 물을 많이 뒤집어 쓴 건 나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까부터 경찰은 말없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태연한 척하며 경찰에게 물었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왜 범인이 비를 맞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야 물론 범행 당시에 비가 왔을 테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범행 시각을 비 오는 저녁이라고 도대체 누가 정의로 내린 거죠? 남자의 눈이
파르르 떨린다. 경찰은 그런 남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병신 새끼야. 그렇게 입 다물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냔 말이야. 아, 그렇네요. 당연히 저는 저녁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상식상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다는 듯 경찰에게 대꾸했다. 경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자에게 물었다. 아까 방에 들어왔을 때 자고 있었다 라고 하셨죠? 네? 아, 예, 그랬었죠. 집에 누군가 또 있습니까? 네? 잠을 자고 계시던 분의 소파에 방금 떨어진 듯한 물방울들이 고여있네요. 거기다가 자고 계셨던 분의 옷차림이라고 하기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봐도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 같은 수트 차림. 거기다가 지금의 날씨를 알려주듯 젖어있는 옷들. 남자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남자는 경찰에게 되물었다. 마치 난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할 따름이요 하는 태도였다. 경찰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네, 얼마든지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살짝 내쉬었고 경찰은 그 와중에도 남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독일제 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차례 찌르고 목을 긋고 달아났는데요. 제가 탐문 수사한 것에 따르면 이 근방에서 독일제 나이프는 딱 한 군데에서만 팔더군요. 맞습니까? 남자는 경찰의 물음에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의 눈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계속해서 경찰은 뚫어지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이프? 말도 안 돼. 분명 몽둥이였는데. 독일제 나이프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만물 상점에서 파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근데 흉기가 정말 나이프가 맞나요? 네. 감식반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시죠? 꼭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인 것처럼? 남자는 흠칫 놀랐다. 이 미친 새끼야. 잘못하다가 늘 통나겠어.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 이러다 나만 된통 걸려드는 거 아니야? 어쩌지? 어쩌지? 남자는 뭔가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이미 등에서는 비를 맞지 않았더라도 흠뻑 젖었을 만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남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때 경찰이 미소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남자는 당황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것 같네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워낙 이쪽 일이라는 게. 네? 아, 네. 물론 이해합니다. 고생 많으시니까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조사에 협조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해진 듯 하군요. 뭐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현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아, 씨발,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건가? 뭐지? 왜 그냥 가는 거지? 뭐 하십니까? 배웅도 안 해주십니까? 아, 잠시 다른 생각 좀 하느라고요. 남자는 불이 나게 경찰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서는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문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다. 툭. 무언가가 문에 걸쳤다. 마치 발을 문 사이에 껴넣은 듯한 소리였다. 현관문 밖에서 아까 그 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범행의 흉기는 나이프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고. 남자의 등에서는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난 당신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 남자는 뒤를 돌아서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경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등 뒤에서 남자의 귀를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 봤구나. 남자의 등 뒤에 서늘한 무언가가 꽂힌다. 정확히 패를 관통한 듯 남자는 비명 한 번 못 지른 채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남자가 떨어진다. 남자의 이마에서 흐르던 땀이 떨어진다. 남자의 등 뒤에서 검붉은 피가 떨어진다. 남자의 몸을 헤집고 나온 시퍼런 무언가에서도 피가 떨어진다. 마구마구 떨어진다. 남자의 방 안에서는 피의 폭우가 몰아치고 있다. 남자의 집 밖에서는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남자는 연신 욕을 내뱉어대며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침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니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아씨,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지랄이야. 남자는 다리를 바삐 놀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벼랑간 남자의 귀에 찢어질 듯한 고음이 날아와 꽂혔다.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남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생각되는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을 향해 가는 와중에도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눈을 바삐 놀렸다. 아씨, 우산이라도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남자는 별다른 무기를 찾지 못한 채 골목에 도착했다. 골목은 사람의 실루엣만 겨우 확인할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골목에선 가녀린 실루엣이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으로부터 막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다. 골목은 온통 피가 튀기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은 손에 몽둥이 같은 무언가를 쥔 채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여자를 곤죽으로 만들기에 바빠 보였다.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불의를 못 참는 이 남자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무기가 없다는 불리함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번개가 쳤다. 남자는 방향을 돌려 자신의 집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남자의 입에서는 연신 욕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입에서는 욕이 흘러나왔다. 씨발, 못 봤을 거야. 남자의 동공은 커져 있었다. 남자의 눈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다란 번개의 스펙트럼과 함께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피칠갑의 사내의 눈이 겹쳐지고 있었다.